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어요? 저는 김치전 먹었어요. 원래 부침가루로 하려고 했는데 부침가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찮게 튀김가루로 했거든요. 김치전 만들었는데 바삭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튀김가루의 제 발견이었어요. 네,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좀 느끼한 것 같아가지고. 또 그런 기름진 음식 이렇게 하면 뭐 잘 안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먹다가 좀 남겼는데 이따가 약간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끝나고 또 먹어야겠어요. 다른 거 먹던지. 음, 산에도 갔다 오고 절도 해서 그런가 보다. 절 300배 하면 뭐지? 배고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절 그래도 가능한 한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해요. 그런 거 절하는 그런 기운들도 다 친구들한테 돌아가도록 좋은 기운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또 저 자신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가족들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그러면서 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도 이거 300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하다가 또 이렇게 처음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는 한 적응하려고 하면 한 3일인가 4일 정도는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 고비를 넘겨야지 안 아프거든요. 근데 뭐 숫자도 생각이 안 난다. 근데 엄청 많이 그렇게 절하시는 분들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절실하면 저렇게 삭발도 하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다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의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다 진짜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친구들 각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명품으로서 그런 가치와 품위를 스스로가 좀 더 품격 있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인데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요. 그냥 자기 존재 자체로서 그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인데 그리고 누가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뭐 다 재능이 다르고 뭐 그런 특별함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건데 그게 어떻게 비교 대상이 돼요. 그리고 다 뭐 내가 잘하는 게 다르고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게 다르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다름들이 각각의 빛을 냈을 때 그런 다양함들이 더 뭐 어떤 면에서 좀 더 예쁜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정 과정을 거치듯이 다 똑같이 찍어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뭔가 창의적이지도 않고 뭔가 앞으로 성장하고 그럴 수 있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토대도 마련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냥 넌 이런 점이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봐주면 좋잖아요. 난 되게 예쁜 사람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던데 아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구나 세상엔 예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뭘 잘하는 사람을 보면 와 이거 잘하네 난 이거 못하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저는 예쁘면 예쁘다고 말하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그냥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진 생각들을 다 말하는 편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전 예쁜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아지던데 어떻게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 나 저렇게 예쁜 사람들이랑 친구하고 싶다 가까이 있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던데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들한테 집중하세요. 뭐 누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 것, 그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마음을 갖고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건 자기 자신이다. 또 그리고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을 누군가한테 해줬을 때 뭐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서로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뭐또 과거에 상처를 받은 기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의 찌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가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막 상대방한테 다 투척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원활한 관계가 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안 좋은 것들을 주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또 그런 상대방한테도 그런 기분 좋은 사람이 돼주면 아, 저 사람은 참 매력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되게 재밌고 저 사람이 궁금해진다. 뭐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어떤 매력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매력들은 친구들 안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안 예쁜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알고 다른 사람도 예쁘게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다 예쁘게 보기 시작하면 다 예쁘잖아요. 근데 뭐 또 그렇게 단점만 찾고 그러려고 하면 또 한없이 그렇게 봐지고 하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이 뭐 사람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 나가면 되니까 어 진짜 너무 막 추악하고 그런 범죄 저지르고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조금 뭐 실수나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분리시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재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나 또한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실수 한 번으로 뭐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잘못을 뉘우치면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잘못이나 그런 것들을 막 너무 우리가 그런 여론몰이 하듯이 몰아가거나 그 사람을 막 그렇게 뭐 잘못됐다고 막 비난을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실수한 부분은 아 이건 잘 몰라서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봐주고 또 이 사람 그렇지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천재성까지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 천재성을 죽여버리면 우리는 진짜 큰 재산을 잃어버린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깝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런 거 보면 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쁜 말, 따뜻한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이 평생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도 만들고 우리가 정말 그런 독한 말을 해서 누구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끼를 품고 얘기를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도끼를 먼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은 상대한테 나가기 전에 우리를 상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과 뭐 뇌세포도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상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그렇게 하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에너지에 있어. 그러면 그 낮은 차원의 에너지가 높은 차원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그냥 공중에서 떠도는 그런 말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괜히 자기 자신을 독을 품은 마음으로 한번 죽이고 또 이렇게 나가는 말조차 의미 없는 말이 되고 그러면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무도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 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세상에 받은 것들을 다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으로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한다. 저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잖아요. 저는 그냥 화장해서 바닷가 같은 데 뿌려지고 싶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왔다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또 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최후의 일념이 최초의 일념이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또 다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불교적인 차원이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시 이렇게 살아서 왔을 때는 또 그런 마지막에 그런 마음들이 또 돌아올 때 그런 마음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으니까 또 자기가 믿는 종교 그런 게 있다면 또 그 종교에 맞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종교도 남을 미워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진 않아도 어떤 훌륭한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가르침에 대비해서 내 마음을 대조하고 반조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그냥 흘려버리고 행동하고 그런 행동의 결과나 그런 방향들이 실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은 지식적인 부분으로 그냥 새 나가는 거고 그냥 또 우리의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운 것들을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가 완벽하게 우리의 지적인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적 재산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 재산권들을 더 많이 확장시키고 채워가기에 더 노력을 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재산을 점점 더 축적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들 마음이 원래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항상 마음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진짜 그런 뭐 깊고 깊은 마음에 딱 자극을 받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이미 그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화를 받으면 그런 눈물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딱 플리피에 맺힌 이슬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 뭐 저에게도 있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침 이슬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 플립에 딱 맺혀있는 이슬 한 방울 본 적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너무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맑은 이슬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자신한테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진 그런 사랑스러움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누구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고 싶다면 또 욕할 자유도 있다. 뭐 욕할 입이 있는데 뭐 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뭐 부처님도 욕먹고 예수님도 욕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좋은 마음을 먹지 않아서 훌륭하지 않아서 욕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좋은 것들은 좋은 걸로 보고 그냥 또 인정하고 우리가 같이 가고 또 배울 점들은 배울 점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뛰어난 점들은 또 우리가 더 개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난 이런 점들이
뛰어난 면이야. 그러면 그 부분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되지. 그게 이미 친구들이 가진 매력인데, 이미 친구들이 특별한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또 어제 이어서 책 읽어드릴게요. 나는 독립적이고 진실하며 기꺼이 다른 이들을 도와왔고 그 사실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나 자부심과 자존심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라고 을에 착각하는 자아의상을 때때로 벗어나야 하며 삶이 고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는 걸 나는 배웠다. 내가 이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1988년 내가 오프라 쇼를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때가 기억난다. 나는 방송을 녹화할 때 녹화할 스튜디오뿐 아니라 필요한 많은 프로듀서까지 손수 고용해야 했다. 내가 모르는 일이 100만 가지가 넘었다. 초기에는 숱한 실수를 저질렀다. 다행히도 당시에 나는 그리 잘 알려진 명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다. 내가 누리는 성공 후 대가로 나는 이제 대중 앞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내가 비틀거리면 사람들도 그걸 안다. 그로 인해 압박감에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나는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경우는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나는 무언가에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그럴 때 화장실은 놀랍도록 효과적인 공간이 되어준다. 나는 변기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내 안에 존재하는 고요하고 아득한 공간, 당신 안에도 나무 안에도 아니 모든 것 안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을 느낄 때까지 숨을 쉰다. 그 공간이 서서히 확장하여 내 안을 꽉 채울 때까지 숨을 쉰다. 그러면 비명을 지르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온다. 세상 모든 일을 경이로움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이 내가 인종차별 정책을 펴던 미시시피주에서 나고 자란 여자가 TV를 보기 위해서는 읍내까지 나가야 했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당신이 인생이라는 여행의 어떤 지점에 있든 나는 당신이 계속 장애물과 마주치기를 바란다. 그것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한 발을 다른 한 발 앞에 계속 놓을 수 있는 것, 정상 위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인생의 산을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경험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마련인 그 순간은 반대로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촉구한다.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 나를 자리매김해주던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열쇠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관점의 전환.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하는 걸 느낀다.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빨리 뛸 수가 없다. 하지만 속내를 고백하자면 나는 이젠 빨리 뛰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가슴도 무릎도 태도도 변한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요함의 감각에 놀란다.
예전이라면 흥분으로 숨이 가빠져 종이봉투에 머리를 박고 헉헉거릴 정도 일에도 이제는 당황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평생의 배움만이 선사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통찰의 비밀까지 알게 되니 고마울 따름이다. 방송 무대에 서서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운명의 장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왔다. 무대는 진정 내게 달콤한 장소였다. 하지만 우주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는 법. 달콤한 장소가 하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우고 있다. 주위에 눈과 귀를 열어놓으면 우리는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우리가 부를 운명인 바로 그 노래를 삶의 완벽한 멜로디에 맞춰 부르게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일과 앞으로 행동하게 될 모든 일이 함께 어우러지며 현재의 내 모습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참된 발현을 누리게 된다. 나는 지금 그 단계로 향하고 있다고 느낀다. 당신도 그러기를 바란다. 성공을 쫓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어두운 그림자가 실은 우주가 내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나는 내가 배운 가장 위대한 교훈 중 하나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당신도 삶에서 마주치는 경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하나하나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며 기회가 된다. 만약 내가 1977년에 볼티모어의 6시 뉴스 앵커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오프라 쇼를 시작할 기회는 제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가치 판단 없이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소망의 장소로 당신을 인도해 줄 길에 대해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확실히 안다. 미래의 당신, 즉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운명적인 존재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진화한다. 당신이 배워야 했던 교훈과 당신이 저지른 실수, 당신이 맛보았던 좌절 모두를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명백히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종종 도니 맥클러킨이 지은 꿋꿋이 그 자리에서라는 복음성가를 듣는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건만 결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내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여전히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대답은 그 노래의 간결한 후렴구에 있다. 그저 서 있으면 돼. 강인함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 역경을 마주하고 꿋꿋이 걸어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능력에서 피어난다. 의연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의심이나 두려움, 피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힘들어한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힘을 내서 딱 한 발짝만 더 내딛는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불구르 정신을 일깨운다면 인생이 주는 가장 심오한 교훈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 말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과 저항 없이는 그리고 종종 고통이 없이는 강인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손을 치켜들고 제발이라고 외치게끔 만드는 문제들이야말로 우리의 근성과 용기, 자기 단련과 결연한 자세를 길러주는 존재들이다. 나는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고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시험에 들고서도 살아남은 이들에게 강인함에 의지하는 법을 물려받았다. 내 할아버지와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 자매들, 이모와 고모들, 형제들이 바로 그들이다. 마야 안젤루는 우리 할머니들이라는 시에서 나는 홀로 나아가야 하지만
천명의 사람으로서 버티고 선다고 선언했다. 나는 선조와 가족의 역사를 지니고 세상을 헤쳐나간다. 나를 위해 먼저 길을 닦아준 그들은 모두 내 정체성의 한 부분을 이룬다. 잠시 시간을 내어 나 자신의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자. 어디서 태어났다거나 어떻게 자랐다는 데 그치지 말고 내가 여기 이곳 지금 이 순간에 있을 수 있게끔 이바지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상처였거나 겁에 질린 때가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나 짐작컨대 누구나 그런 일을 몇 번은 겪었으리라.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여전히 꿋꿋하게.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가장 힘들었을 때 오히려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오히려 내가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것들을 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서 좋은 쪽으로 관점을 전환시키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쳐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꺾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그런 능력들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힘든 순간이 있어 봐야 내가 이걸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기까지 진짜 많은 고비들이 있고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더 용기가 났어요. 뭔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올수록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울면 울수록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도 그냥 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제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냥 진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진짜 마음 깊이 깊이 새기려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예쁜 마음 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잠재의식 안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왜 어떤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누군가는 같은 사업을 하고도 실패할까?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곧바로 이루어질까? 왜 어떤 사람은 부와 성공을 자신하며 학원을 해도 더욱 가난해지는 반면 같은 학원을 한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해 애태우는데 이웃은 집을 내놓은 지 며칠 만에 팔리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고속 승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비슷한 능력을 갖고도 평생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 힘들게 살까? 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이룰 돈을 충분히 벌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겨우 먹고 살 정도 돈만 간신히 버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베풀어도 결코 보답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베푼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돌려받을까? 왜 어떤 사람은 멋지고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낡아빠진 집에서 살까?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만끽하는데 어떤 사람은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까? 왜 어떤 사람이 지닌 믿음은 그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응답을 받지 못할까?
제2부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 가능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곳곳에 늘 넘쳐나는 불을 경험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내용이다. 누구나 잠재의식의 법칙을 이용하는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를 사용했다. 여기서 소개하는 간단하면서도 현실적인 기법들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독자라면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2부에서는 더 많은 예시와 일화를 곁들여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상세하게 들려준다. 이들은 소득 수준이 다르고 사회적 배경도 다양하지만 잠재의식의 힘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이 풍요롭지 않다면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은 분명 존재한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 내용을 두고두고 곱씹는 걸 추천한다. 여기서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지금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삶, 행복하고 부유하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 지금부터 삶의 풍요로움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보자. 가난하다는 생각이 가난을 부른다. 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좋은 감정을 놓치지 않고 잡고 가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내 안에는 무한한 보물창고가 존재한다. 마음의 법칙을 배우면 멋지고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모든 것을 내면의 무한한 보물창고에서 꺼낼 수 있다. 생산적이고 선한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운다면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온갖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정신적인 태도와 믿음이다. 우주에는 법과 질서가 존재한다. 즉, 모든 경험과 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주관하는 원리와 법칙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생각은 언제나 결과를 낳는다. 부와 가난,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풍요롭고 행복하며 성공한 삶을 살 거라고 믿고 최고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면 아주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당당하게 부를 요구하는 사람만이 그에 상응하는 부를 받을 수 있다. 나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풍요롭고 행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장비를 갖추고 태어났다. 내면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재능을 펼침으로써 모든 장애물을 딛고 승리한다. 나는 늘 아름답고 호화로운 곳에 둘러싸여 있으며 생명, 자유, 평화를 추구할 권리를 실현한다.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3단계. 베버리힐스에 사는 사업가 친구가 한탄을 늘어놓았다. 세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동생이 나랑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돼. 돈을 쓸어 담고 있더라고. 최근에 영업사원 2명을 추가로 들였다는데 나는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야. 가게 입지나 파는 상품이 문제는 아닌 듯한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훌륭한 재능을 가졌는데도 빈곤에 시달리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재능이 부족하거나 가방끈이 짧아도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 부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 나는 다음 3단계를 따르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친구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를 늘려나갔다. 1단계, 부정적인 생각을 멈춰라. 월세를 낼 돈이 없어. 생계를 잊기에도 빠듯하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공과금을 낼 돈이 없는데.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된다. 안 되거나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로 내 안에는 무한한 보고가 있기에 모든 욕망은 즉각적으로 충족됩니다. 라고 화건하라.
무리해서 1시간에 50번씩 긍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2단계 부호 확언을 하라. 온종일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다음과 같이 확언하면 부가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마련해주는 원천이 내 안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부에 감사하라. 다음과 같은 확언을 되뇌이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든다. 부를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부는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영적인 처방을 충실하게 따른 친구는 순식간에 도약했다. 최근에 친구는 당시의 속마음을 토로했다. 그때 내 마음은 광야 같아서 사막처럼 메말랐고 잘하는 것이라곤 무지와 공포, 자기 비하, 모력감이라는 잡초밖에 없었지. 하지만 지금 나는 승리와 성취, 번영으로 무성한 길을 걷고 있어. 가난은 미덕이 아니다. 가난은 미덕이 될 수 없다. 사실 가난은 마음이 편안하거나 침착하지 않고 균형과 평정심이 결핍된 상태다. 주변을 둘러보자. 출신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다. 반면에 같은 직업에 같은 일을 하는데도 항상 돈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다. 몸이 아프면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 검진을 받고 약을 먹는 등 다시 몸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듯 지금 당장은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습관적으로 부와 발전, 성장에 관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저절로 여러 방면에서 수만 가지 방법으로 부를 증대시킨다. 내가 풍족하게 온갖 것들을 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생각할수록 잠재의식이 부의 길로 나를 이끄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빈곤에 관해 생각하면 아무리 부자라 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부에 관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잠재의식과 생각이 상호작용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부는 이제 나을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잠재의식은 이 생각에 반응해 삶의 모든 방면에서 부를 분배해 줄 것이다. 내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침마다 듣던 청취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청구서가 쌓여가고 있는데 실직한 상태예요. 먹여 살릴 자식만 셋인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긴장을 풀고 원하는 바를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요약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것 모두를 실현했다는 것을 뜻한다. 내야 할 돈을 다 내고 새로운 직업을 찾았으며 살 곳을 구한 것이다. 아이를 위한 음식과 옷을 마련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고 다른 남성과 재혼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는 걸 의미했다. 그녀는 자장가처럼 자신이 요약한 문장을 반복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반복할 때마다 따뜻함과 평화로운 느낌에 휩싸였고 느낌은 곧 확신으로 바뀌어 실제처럼 느껴졌다. 곧 놀라운 일이 이어졌다.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언니와 재회한 것이다. 호주에서 온 언니는 현금 $5,000와 선물들을 주고 갔다. 그 후에 의사의 비서 자리를 얻었고 한 달 만에 의사와 결혼했다. 이 청취자는 내면에서 진정한 부의 보고를 발견한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냥 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전생으로부터 뭐 여러 생의 그런 겹겹의 겁들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만남과 어떤 인연을 지어놨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지어놓은 인연들에 의해서 받아야 될 바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일막을 접으면서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그냥 이번 생에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시점부터 다시 태어났고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2막은 다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 후부터 저는 진짜 그 과거 살았던 삶과 180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힘든 순간이 없었다면 내가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매 순간마다 힘들었던 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 여기까지 뭐 성장하도록 모든 발판에 도움이 돼주신 많은 분들한테도 감사하다. 제가 부족함이 많아서 배울 점이 많은데 진짜 온갖 부딪힘으로 다가오거나 마음에 그런 어떤 부분으로는 상처로 다가와서 많이 울어야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부분들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간들에 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춤추는 파란 나비가 될 것이고 제 마지막 축제까지는 친구들한테 사랑을 주고 늘 따뜻한 마음을 주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저도 부족함이 많으니까 친구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과 큰 마음들, 그런 사랑들을 늘 기억하고 배우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지혜가 정말 중요한데 저를 알아봐 주신 그런 친구들한테는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뭐, 다 모든 친구들한테 감사하지만 그래도 또 알아봐 준 사람한테는 또 특별하게 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왜냐면 그냥 진짜 저랑 반대의 생각으로 진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의견들에 동조하거나 그런 의견들에 꺾여 버렸으면 지금의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알아봐줘서 고맙다 그런 말은 하고 싶고 지금도 뭐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고마워요. 그냥 뭐 어찌 됐던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냥 다 애정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좀 더 저를 보호하고 저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 때는 저도 갑옷을 입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그럴 때는 조금 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날카롭고 뾰족뾰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확장되고 좀 더 내 안에서 평정심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부분도 좀 포용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하고 마음 그릇을 크게 가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늘 마음 그릇을 키우기에 노력하고 제 감정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또 친구들의 그런 예쁜 마음들을 더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는가 힘듦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냥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녁에 막 걸어 다녔거든요. 저녁 밤하늘 보면서 달빛 보면서 별빛 보면서 그렇게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그냥 노래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에 가는 그런 까만 밤 그런 별빛이나 달빛도 되게 시리도록 차가운 그런 느낌들이 되게 예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가로등 불빛 그런 것들을 보는데도 그냥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슬픔들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런 세상들 속에서 또 그런 관점의 전환들이 되기도 했고, 또 그런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잠깐 잊게 되면 또 그런 아름다운 것들에 집중하면 잊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는 이렇게 되게 작게 먼지처럼 언제든지 사라져도 흔적이 없어지겠구나 라고도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두 가지 생각을 다 해요. 내가 뭐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나라는 것도 아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너무 사사로운 욕심이나 부질없는 욕심은 원래도 부리지 않는 성격이긴 한데 또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도 너무 내 거 아닌 거에 욕심을 부리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뭐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나 삶의 가치나 이런 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생각 그리고 각자가 품는 그런 감정들은 그냥 그 각각으로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감정이라고 해서 뭐 못된 감정이나 나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스스로 정화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생각해 볼 거리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들을 던지면 같이 고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 어제도 많이 춥고 오늘도 많이 추웠는데 밖에서도 애쓰시고 그런 분들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또 추운데 그렇게 절하고 또 삭발하고 그러신 분들 마음은 얼마나 시리고 그럴까 저릴까 이런 생각하니까 또 많이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도 억울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먼저 하고 인사도 먼저 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요. 잘 때 다 꿀라이 따뜻하게 자요. 이불 포근한 거 덮고 안녕.